선관위 경고도 나왔고 더 거칠어진 설전.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 간의 설전 공방이 치열한데 이번에는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두고 안철수 의원의 공세가 매우 거셉니다. 들어보시죠. 얼마나 끈질기고 어떤 수법을 쓰는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물어뜯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시라. 아니면 말고식의 민주당 DNA를 계속 가지고 계시면 참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했다고 해가지고 과거의 모든 행적들이 지우개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쾌하게 우리 당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투기 의혹을 안철수 의원이 세게 들고 나왔는데 김은하 의원님 어떤 겁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는 거를 좀 발견을 했는데요. 이게 원래 당초 KTX 노선이 이제 약간 김기현 후보가 갖고 있는 땅 쪽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철도가 지나가면요, 땅이 쓸모 없어져요. 고속열차이기 때문에 소음 나오고요. 또 여기는 맹지예요, 맹지. 이게 누가 어떤 걸로 뭐 다른 걸로 개발을 하거나 도로를 놓기 전까지는 그냥 철도가 지나가는 땅일 뿐입니다. 그것도 김기현 후보가 갖고 있는 땅의 끄트머리에 지나가는데 뭐 여기 세워진 것도 아니고 주변에 개발 계획이 발표된 것도 아닌데 이걸 의도적으로 노선을 바꿨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충분한 논거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농지에 대한 가격이 1,800배나 올랐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산성의 문제입니다. 이건 절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농지는 공시되지도 않고 표준지를 통해서 유추하는 가격일 뿐이고 주변에서 그냥 예측하는 가격일 뿐입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1,800배가 올랐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부동산 가격 오른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이지 노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거는 방향도 좀 틀리고 지적도 별로 그렇게 논리 정연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이번에는 김기현 후보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메시지를 올렸다고 해요. 함께 보시죠. 지금 안철수, 김기현 두 분 간의 땅 투기다 아니다 공방이 거센데 이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토지 구매 시기는 1998년, 정계 입문 시기는 2004년으로 큰 차이가 있다. 정치 행정을 통한 수익 의도로 보기는 근거가 부족하다. 투기 아니다. 투자현이다. 뭐 이렇게 땅 투기 의혹에 투기까지는 아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이런 입장을 냈군요. 이건 그만큼 안철수,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설전이 치열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번엔 그러자 김기현 후보 쪽에서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다시 국민의힘을 탄핵의 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자랑하는 국민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외에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 그러자 또 탄핵 얘기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김은하 의원님, 지금 김기현, 윤희석 대변인이 하고 있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글쎄요, 좀 당에 자꾸만 내부 분열 에너지를 더 내뿜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일종의 비판인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는 이제 이 김기현 대표의 땅 투기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지를 본인은 더 잘 안다, 제일 잘 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했나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모든 연기를 피워놓고 본 당의 의원들은 아무도 사퇴한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만 당당함을 외치면서 의원직을 그만뒀는데요. 아니 이런 걸 잘 알아서 이렇게 허무맹랑하고 연기만 피는 걸 잘 알아서 김기현 후보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자기가 규명하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김기현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민주당 DNA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죠. 이런 네거티브 말고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어떤 당의 개혁을 할지, 내년 총선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비전을 발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이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 네거티브로 빠지는 것. 글쎄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쏘아 올린 공에 안철수 대표가 심한 토스와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 쪽 입장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국민의힘의 일원인데 정체성을 갖고 뒤흔들려 한다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DNA라는 표현 자체도 안철수의 정체성이 의심된다라는 취지일 텐데 김기현 후보 쪽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와 성사시켰다 자부하며 기세등등하는 장제원 의원의 꼴은 뭐가 되냐. 민주당 DNA인 사람, 정체성 검증도 안 하고 장 의원이 그럼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켰다는 거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DNA 논란인데요. 소위 안 후보가 민주당 DNA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공세에 대해서 이준석계는 그러면 왜 단일화했냐라는 건데 이 선거 때마다 DNA 논쟁이 나와서 그런데 이건 유전자 검사로 안 나옵니까? 글쎄요, 저는 정치인들은 DNA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당 대표가 대단한 자리죠. 그다음에 이제 의전 서열, 우리나라 국가 의전 서열이 6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그 대단한 자리이긴 한데 그런데 이런 자리를 놓고 그렇게까지 서로 비방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뭐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약간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정책행보를 보이신 것도 사실인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공은 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까지 부정하면서까지 이렇게 예.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그 일반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어쨌든 적어도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여당 대표 정도 된다라고 하면 과거에 뭐 네가 어떻게 했니,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니 이런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이 여당 대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당내에서 전재수 의원님,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 대선 승리, 신승이잖아요. 0.10% 차이 포인트. 신승인데 안철수의 공이 있냐 없냐를 두고 논란이에요. 진영에 따라서 단일화의 효과가 있냐 없냐를 두고도 논란이 많은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전재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일종의 뭐 패인 분석일 수도 있겠고요. 담은 한 표라도 도움이 됐겠죠. 도움이 있을 것이다. 공은 있을 것이다. 예, 담은 한 표라도 아마 도움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안철수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가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발언도 쌓이게 되고 어떤 것은 정치적 자산이 돼서 유용하게 쓰이는가 하면 어떤 것은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죠.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논란들은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이제 자전 탈당, 뭐 또 입당, 또 창당 이런 과정을 이제 그동안 이제 과거에 걸어왔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스스로 자초한 과거의 일 때문에 지금 이제 비판을 받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동안 걸어왔던 정치적 길 이것이 스스로를 올가매는 그런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참고로 한 말씀만 좀 드리자면 김기현 후보 울산역 KTX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땅값이 올랐다는 겁니다. 김기현 후보의 땅값이 오른 것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KTX 노선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땅값이 1,800배인지는 몰라도 담은 1,800배가 아니고 18배, 180배라도 이것은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겠죠. 김기현 후보가 추후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 부분은 명쾌하게 소명하고 또 해명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기가 너무 과열되자 당 선관위원장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마디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는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정히 촉구합니다.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것을 엄석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천하람 후보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윤핵관들이 쌓아놓은 성벽과 기득권이 아무리 높고 두꺼워 보여도 저 천하람이가 무너뜨릴 것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이 세 분이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2021 시즌 이준석을 뛰어넘고 싶습니다. 대구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열흘 뒤에 한번 대구 정치권을 천지개벽시켜 보이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이준석을 뛰어넘겠다라고 천하람 후보는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소위 그때 이준석 돌풍 그 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바로 옆에 이준석 대표가 있네요. 글쎄요,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국민의힘에 민주당에서는 볼 수 없는 변화의 바람이 분명 일고 있는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전당대회가 경쟁이 과열됨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또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근데 천하람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런 따뜻한 배경에서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이준석 대표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지원을 좀 벗어나서 본인이 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전당대회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인 천하람으로서 새롭게 좀 조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4가지 큰 주제 전해드렸습니다.